네, 여러분. 자,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 줄리아입니다. 자, 우리 경찰대학교 기출문제 2020 문제 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경찰대학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네, 반드시 풀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제 연구실에서 촬영을 하다가, 오늘은 이제 또 칠판에 판서도 조금 하게, 예, 장소를 옮겨서요, 정말 또 강의하는 분위기를 내보겠습니다. 자, 12번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BC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인가? 푸는 요령이 뭐냐 하면 한 문장에 존재하는 한 문장 또는 앞뒤 두 문장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관계의 단서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문장 안에서 또는 앞뒤 두 문장 사이에서 관계의 단서가 있어요. 그 관계의 단서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라 그겁니다. 그럼 먼저 관계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A번 문장을 보니 자,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Animals are said to belong to the same species if they tend to mate with each other. 콤마 단서네. 콤마. 그래서 콤마가 단서라서 그 뒤에 ing와 있지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럼 앞부분이 보통 원인이고 또 이 ing 뒷부분은 뭐다? 결과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과성을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하라 그거예요. 여기 앞부분 내용을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if 구절 주목해 주십시오. If they tend to mate with each other. 만일 그들이 서로서로와 짝짓기를 하는 성향이 있다면 말이다. 짝짓기 한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 예, 엄마, 아빠가, 그죠? 사랑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 맞지? 그러니까, 만일 그들이 서로서로 짝짓기를 한다면 뭐예요? 자녀가 많이 생기죠? 그게 바로 동물도 새끼를 많이 낳겠지요? 그럼 당연히 짝짓기를 한다 그랬으니까 생기는 건 뭐다? 애를 낳는다. 동물이 새끼를 낳는다가 논리적 규결이지. 그래서 A번 정답은 비옥한 하는 fertil이 정답이 됩니다. 네, 서로 mate 짝짓기를 하니까 순풍순풍 나야지 순풍순풍. 그래서 논리가 fertile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비옥한 다산의 다시 비옥한 다산의 그런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단어 sterile 이라는 단어는 무균 무대 이렇게 살균 소독이 쫙 된 그래서 살균의 또는 뭐 그냥 불임의 이런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B번 가겠습니다. B번 또 관계 단서를 찾기 위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They will mate if induced to do so, but 찾아내라는 관계 단서가 이번에는 but이네. 그러나 그랬잖아. 그럼 but이니까 앞뒤 역접이 성립하니까 예, 답을 역접의 관계를 바탕으로 추론하라 그겁니다. 그럼 but 앞문장을 보겠습니다. but 앞문장을 보니 they will mate 그들은 짝짓기를 할 것이다. if induced to do so 만일 그렇게 하도록 유도된다면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럼 mate 짝짓기는 할 것이다. 그죠? 예, 교배는 할 것이다. but 하지만 새끼는 안 생길 것이다. 그래야지. 예, 이번엔 역접이니까 메이트를 하더라도 이번엔 역접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지. 그러니까 논리적 단서가 B번 sterile 오른쪽에 있는 단어 sterile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번 한번 보겠습니다. C번 관계 단서를 찾기 위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two types of animal are consequently considered two distinct species. 콤마 찾았네. 또 똑같네. 콤마다 그지? 그러니까 앞뒤로 인과 또는 동격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 콤마 앞문장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The two types of animal 그 두 가지 형태의 동물들은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two distinct species 두 개의 독특한 종들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가 우리 주목할 단어가 distinct야. 이 단어 두 개의 독특한 종이래. 독특한 종이라고 같은 말을 찾아야 되니까 C번 moving along separate지. 그러니까는 각각의 제각각의 별도의 그런 진화의 과정을 따라간다 그래야지. 그럼 이 단어하고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단어하고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야 되니까 similar가 아니지. separate separate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 학생들, 출제원들은 쉬운 단어 아는 여러분들 오역하시면 안 돼요. 이걸 분리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별도의, 각각의. 그래서 이 단어하고 유사성에 주목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십시오. 문제풀이법 다르지 그지? 우리 학생들이 이런 스킬을 몰랐다면 12번 그냥 머리 박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겠지. 그랬을 때 걸리는 시간은 정확성은 둘째치고 시간도 3배, 4배 더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런데 딱 제가 하는 방법, 어떻게 푸는 것이다? 한 문장에 존재하는 관계 또는 앞뒤 두 문장에 존재하는 관계의 단서를 찾아서 합리적으로 추론하자. 그렇다면 다시 A번 끼고 있는 문장 번역 한 번 더 할게요. A번 관계 단서가 뭐다? 앞에 콤마가 있고 ing다. 그래서 동격이나 인과다. 그럼 앞문장을 보니 if they tend to mate, 만일 그들이 서로서로 mate 짝짓기를 한다면 그럼 그 결과는 자녀를 순풍순풍 낳아야지. 그러니까 정답이 fertile offspring, fertile 되는 거야. 그 다음 B번에 이 문장 관계 단서는 but이지. 그럼 but 앞문장을 보니 they will mate, 그들은 짝짓기를 할 것이다. if induced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유도된다면. 하지만 역접이니까 자손은 후손은 별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역접이지. 그 다음 C번을 보니 또 관계 단서가 앞에 콤마, 동격이나 인과지. 앞문장을 보니 the two types of animal, 그 두 종류의 동물들은 결과적으로 두 개의 별도의 distinct지, 별도의 그런 각각의 별도의 서로 다른 그런 종이라고 여겨진다. 즉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C번도 separate, 서로 다른 그런 진화적인 과정을 along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문제풀이 요령 체득하십시오. 1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도 밑줄 친 어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건데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 문제풀이 요령은 관계 단서를 찾자. 그럼 이제 A번 끼고 있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A번 가겠습니다. The flow of information, some of it useful, some not, can be really one's ability to quickly and efficiently process data and take appropriate action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 A번에 동사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인과성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A번의 원인입니다. 뭐가? 첫 번째 줄에 있는 the flood of information, 정보의 홍수거든. 자, 그럼 이거는 글을 쓸 때 13번,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13번. 자, 이거는 맥락어의 구사원칙에 입각한 글인데 우리가 맥락어 여러 번 내 강의 들으신 분 알겠지만 이제 징글징글 하겠지만 초짜들이 또 많아요. 자, 맥락어란 작가가 글 속에서 표현한 주관적 동의어지야. 그 맥락어를 쓸 때 법칙이 있어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항상 단어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단어를 문장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예시, 사례를 들거나 혹은 부정이나 반대편을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일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제일 첫 번째 문장 보면 Big data has its drawback 그랬어. Big data가 키워드인데 drawback이라는 단어를 썼지. drawback이 뭐예요? drawback. 이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들, 이게 결점입니다. 결점이나 단점인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어조지. 그래서 너무 쉬운 거야. 그럼 우리는 일관성 있게 빅데이터는 마이너스의 결론을 초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주어가 the flood of information, 정보의 홍수지. 정보의 홍수라는 것도 새롭게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지금 앞에 키워드가 빅데이터였지. 빅데이터나 정보의 홍수나 같은 말이잖아. 그럼 이 정보의 홍수, 즉 빅데이터가 결점이 있다 그랬지. 그럼 정보의 홍수 역시 마이너스를 초래해야 된다고. 그러니 마이너스가 되게 글바를 이어가면 A번 뒤로 가보니까 one's ability, 우리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뒤에 좋은 능력이야. quickly, 아주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지. 좋은 말이지. 그럼 이 좋은 말을 갖다가 박살내줘야지. 좋은 말을 박살내야 결국 안 좋은 말이 되지. 그럼 우리의 좋은 능력을 유지한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의 좋은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고 압도한다. 좋은 능력을 압도한다는 말 말기 잘 알아들어. 그 능력을 압도한다는 거는 마비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대한 이해력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지금 우리말로 오버햄이 압도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능력을 압도한다는 건 그 능력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압도하다는 말은 paralyze, 마비시키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overwhelm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A번은 앞문장하고 관계를 본다. A번 앞문장, 이 앞문장과 이 뒤에 문장이 동격 관계에 주목한다. 동격 관계에 주목한다. 그래서 overwhelm이 됩니다. 자, 해석 한 번 더 할게요. 첫 번째 줄, 여러분들이 리딩 스킬을 듣다가 또 혼자 할 때 선생님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 문장이. 그래서 해석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다시 갑니다. 빅데이터 has its drawback. 빅데이터는 그것의 결점들이 있습니다. 즉, the flood of information, 정보의 홍수라는 것은 some of useful, 일부는 유용하고 또 일부는 유용하지 않지만 쓸데없는 소리고 can overwhelm one's ability, 우리의 능력들을 압도해버릴 수 있습니다. 즉,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능력을? quickly and efficiently,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 말입니다. 그리고 take appropriate action,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우리의 능력들도 압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지? 그 다음 B번 가겠습니다. B번 끼고 있는 문장에도 관계 단서가 보입니다. B번 끼고 있는 문장의 관계 단서가 뭐예요? 빙고, if지, 그지? 그럼 if는 원인 결과지. 너무 쉽잖아 이거. 플러스는 플러스를 낳는 거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낳는 거야. 그럼 지금 계속 이거 마이너스 이야기하고 있지. 그럼 마이너스를 낳는 들에게 가는 거지 뭐. if 한번 가봅시다. 출발. 네 번째 줄입니다. If we fail to create, 만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utilize, 이용하지 못한다면 methodology, 또 단어 모르는 하지 말고 빅데이터 이야기하겠지 뭐. 그런 methodology나 툴들을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나 도구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지? 마이너스지. 그럼 우리는 계속하여 그것에 진화되는 게 아니고 익사당할 것이다. 이 익사당한다는 말 맞습니까? 이게 마이너스지. DROWN, 익사당한다는 말이 결국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영어 단어를 바라볼 때 우리도 어때요? 평소 때 비유적 단어 많이 쓰지. 요즘에 너무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그럴 때 취업의 빙하기라고 그러지. 그래서 지금 이 빙하기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빙하기가 실제로 기후나 지질시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 말은. 이 빙하기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만큼 취업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실제로 익사한다, 지금 물에 빠진다, 수영장 독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 단어의 상징성을 생각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려서 익사해서 이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러니까는 그죠? 압도당해버린다. 같은 말인 거지, 이거나. 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 이런 걸 왜 틀리냐 도대체. 자, 그다음 C번 가보자. 자, C번 또 읽어보고 관계 단서를 찾자. 출발. However, there are steps. 끝났다. 이 선생님은 스텝에서 끝났다. 스텝들이 있대. 스텝 바이 스텝. 스텝이 뭐야? 여러분들 조치지. 조치라는 거 뭐야? 해결책이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잖아. 그지? 조치는 왜 취해? 안 되려고 조치를 취하나? 잘해보자고 조치를 취하나? 빙고, 잘해보자고.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however, there are steps. 그러나 조치들이 있다. 어떤 조치? We can take now.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즉, steps, 그 조치들은 already being taken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취해지고 있는 그런 조치들인데, 그 다음, to 부정사 나오죠. to ensure, 그랬죠. to ensure. 이게 뭐야? to ensure,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그 조치들이 보장한다는 건 좋은 걸 보장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조로 푸는 거 아니야. 자, 뭘 보장하나? We successively,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런 빅데이터의 힘을 뭐 해야 되겠어요? 잘 이용한다.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래야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이용하다. 정답 harness. 왼쪽에 있는 단어 harness가 이용하다. 그런 뜻이죠. 오른쪽에 있는 단어 renounce는 버리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renounce, denounce 아닙니다. denounce가 비난하답니다. renounce는 버리답니다. 네, 정답 왼쪽 단어입니다. 13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아, 관계 단서. 관계란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문장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앞뒤 두 문장 안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걸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잠시 촬영 중단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14번 문제로 갑니다. 14번. 다음 글 전체에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래요. 이런 문제는 또 출제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렇게 긴 하나의 단락을, 여기에는 적어도 엄청난 단어들이 있을 것인데, 즉 한 문장으로 한 줄로 요약하렴 그거잖아. 국어 실력이잖아. 국어 비문학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력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평소 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듯이 주관식처럼 공부를 하시라고, 내 말은. 오케이. 그래서 한 줄 요약을 줬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문장 번호가 1번, 2번, 3번, 지금 이 애들 같은 경우는 오지선다인데, 그럼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이 글 전체 한 줄 요약을 적고, 그런데 특정한 이런 번호들 중에서 하나가 새로운 주제다. 그럼 또 요약을 또 적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완전 순수한 오리지널 국어 문제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America is not actually melting pot. 미국은 실제로 melting pot이 아니다. In the sense that, 뭐뭐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 다양한 그런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다소 똑같아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멜팅 팟, 녹아버리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개성이 다 말살된다는 의미거든. 이 멜팅 팟이라는 것은 용광로기 때문에 용광로에다 녹여버리면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같아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미국 하면 멜팅 팟이라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넘어갈까요? 자, America has always. 미국은 항상 무엇을 포함해왔다? 그렇지. 다양한 그런 생각이나 태도나 그런 행동들을 포함해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두 문장을 제가 읽었어요. 두 문장 읽고 요약을 한다면 어느 정도 요약돼? 여러분들, 요약.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지? 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다양성, 그렇죠.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래, 이 정도야, 그러니까. 자,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논리적으로 보면 1번 가겠습니다. 1번의 논리의 단서는 뭘까? 1번의 논리의 단서는 바로 for example입니다. 예를 들면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이란 단어, 이 예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예시에 걸맞는 내용 와야 되지. 그럼 미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예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자,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그래서 종교 분리라든지 또 그런 근본적인 원칙 뭐 이런 것들은 보장한다. 대절로 가자. 대절 찾아주세요. 대절 뒤에 people of all religion.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 말은 종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자유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월십, 숭배를 할 수 있고 또 종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지금 사례를 든 거지. 미국은 특히 다양성 중에서도 어떤 측면의 다양성을 존중해준다? 종교, 그 말이야.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해준다 이 말인 거지. 그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뒤로 가겠습니다. 2번 뒤로 갑니다. 자, 2번 문장 뭐 이렇게 또 비슷한 말이 있지. 3번 바로 가자. 3번. 2번 다시 읽자. People of diverse religious background.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도록 기대되지 않는다. 함께 녹아서 하나의 종교가 되도록 기대되지 않는데. 자, 2번 다시 한번 번역할게요. People of diverse religion background.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기대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녹아서 전치사 into 그 결과야. 그 결과 one religion 하나의 종교가 되도록. 이 말은 뭐예요? 종교의 다양성이 잘 유지된다 그 말이지. 그럼 이 2번 문장은 뭐냐? 바로 같다는 거야. 부연상술이지. 이 앞문장에 대한 부연상술인 거야. 그래서 흐름 잘 유지되고 있지. 자, 이제 3번 문장 가보자. 출발. Conflict simply occur among people. 맛이 갔네. 충돌은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랬어. 자, 끝났네. 그럼 지금 3번은 뭐냐? 얘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3번 따로 뺄게요, 여러분들. 충돌, 맞습니까? 충돌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똑같은 배경이든 아니면 다른 배경이든. 이 말은 충돌은, 그죠, 여러분들? 배경에 상관없다. 이 말을 하고 있어. 충돌은 배경과 관련이 없다. 배경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적으란 말이에요. 적으라고 공부할 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업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또는 내가 이렇게 적어주지, 그러면 본인들도 이렇게 적을 수 있는지 아는데 의외로 안 되는 애들 되게 많다. 인정을 해라. 한번 적어봐라. 그럼 정말 충격받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어주잖아. 그지? 이거 봐. 이렇게 적어주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고개 끄덕하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적으라고. 알지?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 하면 여학생들은 많이 적으려고 해. 여자들은 특징이 줄이지를 못해. 또 이놈의 남학생들은 너무 줄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비에 따른 차이도 있더라고. 성별의 차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예습할 때 잘하자고. 예습할 때 14번 같은 문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지. 이건 어떻게 하고 강의를 들어야 된다?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이렇게 줄여놓고, 그 다음 정답 문장에 또 내용도 한 줄로 줄여놓고, 그래 놓고 강의를 들으라고. 그래야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럼 정답은 이제 3번이 된 거죠.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의 단락 전개 방식이라는 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단락 전개 방식을 보면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줄에서 미국은 용광로가 아니다. 그럼 이 용광로라는 단어는 상위 개념이지. 그래서 여기 맥락의 이야기를 아까 했지만 뭐예요? 용광로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지. 이 추상적인 단어를 그 밑에 뭐다? 문장으로 풀었지. 용광로가 아니다. 즉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동격 장치, 부연 상술로 쓰고 있다가 그다음 사례를 들고 있어. 사례를 들고 뒷받침 문장들이 이제 어떻게 곳곳에서 종교의 자유든 무슨 자유든 다 허용되고 있는 건지를 이제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좋습니다. 자, 14번이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번역할게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또 리딩 스킬을 듣느라 해석을 너무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석하겠습니다. 14번 처음부터 갑니다. 자, America is not actually a melting pot. 미국은 실제로 용광로가 아닙니다. In the sense that, 대디아라는 의미에서요. 대절.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 다양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은 somehow, 어떤 식으로든지 모두 똑같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 다음, America is always, 미국은 항상 엄청난 그런 다양성의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들을 포함해 왔습니다. 1번으로 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constitutional separation, 헌법상의 분리. 뭐와 뭐에? 정치, 교회와 국가의, 그래서 종교 분리라고 하지요. 헌법상에 나와 있는 이 정교 분리와 그리고 또 fundamental principle, 또 근본적인 원칙들, 그 다음 present 있죠. 이게 형용사입니다. 문법적으로 present가 형용사로서 뒤에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후치 수식이야. 그 원칙들은 present, 존재하는 데 말이야. 존재하는 원칙들인 거야. Since earlier day, 아주 일찌감치부터 말이야. 미국의 초창기 시절부터. 그 다음 본동사 찾아볼까? 1번 문장에서 본동사가 guarantee, 보장하다지. 보장을 합니다. 무엇을 보장한다? 대절을. 대절 보겠습니다. People of all religion, 모든 종교의 사람들. 이 말은 종교가 다 다른 사람들이 have the same freedom,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는? 목적의 포, worship, 숭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장 갑니다. People of diverse religious background,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are not expected to melt, 함께 녹도록 기대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녹아서 뭘 개성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근데 3번 문장을 가보니 3번 conflict simply occur, 충돌은 단지 발생합니다.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갑자기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 다음 whether of the same or different background, 똑같은 배경이든 다른 배경이든 간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4번도 갈게요. 4번 뒷문장. other law, 또 다른 법들은 guarantee, 보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법들이 왜 나왔나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무게중심의 논리를 생각해보면 지금 1번에서 법률이 나왔지. 지금 정교와 정교 분리란 것도 일종의 법률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있는 것하고 4번에 있는 것하고 다른 법률이란 겁니다. 4번, 다른 법률은 guarantee, 보장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의 권리를 말입니다. regardless of, skin color, 피부색이나 그 다음에 gender, 성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그 말이야. 그 다음 5번 뒤로 갑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even이지, even, 심지어 even은 어떤 역할을 하나? 앞뒤 문장의 추가입니다. 앞뒤 두 문장에서 even은 추가야. 그러니까 그러면 even을 기준으로 더 부각을 시켜. 미국은 그만큼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것을. 그럼 5번 문장 보면 The United States, 미국은 does not even have official national language. 그래, 미국은 심지어 official, 공식적인 국가의 언어도 없다 이 말이야. 그만큼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말이지. 이 말이 개성을 존중한다는 거지. 자, 그리하여 many government and other publications in various geographical area are offered in variety of language as well. 그랬다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볼까요? In short, 요약하자면 America as a nation, 하나의 국가로서의 as, 미국은 항상 recognize, 인식해왔습니다. 무엇을? The reality and benefit of diversity, 그 다양성이라는 현실과 그 다양성의 혜택들, 다양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인식해왔다는 말은 알기에 계속 다양성을 실천하고자 유지해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14번이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또 우리는 잠시 또 이따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15번으로 갑니다. 15번 문제.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것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한 줄 요약이 꼭 필요합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출발. No one question that. No one question. question. 이게 바로 질문이 아니에요. 의심하다라고 해야 돼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언어적으로 당연히 여기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대디아를 당연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대절 갑니다. Machine displace individual workers from certain jobs. machine, 기계가 우리 각각의 근로자들을
certain, 확실한이 아닙니다. 특정한이에요. 특정한 직업들로부터 displace, place, 갈 곳이 없게 만들었다고. 그럼 이제 뭡니까? 쉽게 이제 이런 게 바로 스키마죠. 배경지식,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기계로 인한 노동의 종말을 말하고 있죠. 다시, 기계로 인한 노동의 종말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계 때문에 사람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지금 기계가 약간 적인 것처럼 우리의 일자리를 앗아간 적인 것처럼 글을 쓰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대절이 나옵니다. In the short run, 단기적으로야. 단기적으로 이것은 종종 어려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말에 대한 이해했습니까?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야.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 뺏긴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야. 괜찮지? 자, 그럼 갑니다. 1번 폴 이그젠플이 근거네. 그럼 폴 이그젠플이 근거니까 앞문장에 대한 사례를 들어야 돼. 그럼 사례를 든다는 건 기계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뺏긴 그런 식의 예문이 와야 되는 거지. 자,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the use of diesel engine. 그렇지, 이제 디젤 엔진 이게 하위 개념이야. 디젤 엔진 이게 바로 machine, 이 기계에 대한 하위 개념이지. 그럼 단어 바르지 말고 영어로 읽자, 쌤님이. The use of diesel engine and electric power by railroad. 그렇지. 이것들이 has made obsolete the position of fireman. 이 문법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문법. 지금 has made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지.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 정관사 the position이 나왔지. 이건 영어에서 어떻게 쓴 거냐면 이건 문법인데, 자, 우리 오형식에서 주어, 그 다음 동사 has made. 원래 목적어부터 써야 되지. 목적어 쓰고 보어 써야 되는데 지금 보어를 먼저 적은 거예요. obsolete. 보어를 먼저 적고 목적어를 뒤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법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지. 목적어를 보호하게 obsolete, 구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obsolete, 단어 obsolete 찾았습니까? 구식의 낡은이거든. 그러니까 fireman의 포지션을 구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정도 읽어주시면 돼. 그 다음에 내가 우려하는 건 뭐냐. 깝깝하게 그 뒤에 봐. 그 다음에 이게 짝대기 하나 끌었지. 그럼 여기는 전부 부연 설명이야.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건 내가 항상 수업할 때 검정볼펜으로 X 치자 이렇게 말한다고. 그리고 이 글은 뭐냐. 그럼 대응관계가 두드러지는 글이지. 대응관계가 뭐냐. 지금 앞문장하고 두 문장하고 지금 우리가 두 문장 읽었거든. 첫 번째 문장에서 machine, 내 영어로도 안 쓸게. 읽을게. machine. 그 다음 이게 뒷문장에서 뭐하고 똑같은 거야? diesel engine and electric power. 맞습니까? 그 다음 첫 번째 문장에서 뭐 썼지? 근로자들, workers.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다? fireman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호환, 치환, 단어의 표현의 호환, 치환, 대응이라는 거야. 그럼 이런 걸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긴 문장을 하나하나 우리말로 옮기면서 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말은.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똑같은 색으로 형광펜을 칠해놓도록 하세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다시 뭘 이루고 있다?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호환관계를 이루고 있다. 치환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형광펜 칠해주세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기계들, machines. 자, 이거하고 하위 개념, 디젤 엔진. 그 다음 electric power. 그 다음 형광펜 색깔 바꾸시고, 자, 근로자들 두 번째 줄에 workers. 그 다음 이거하고 똑같은 하위 개념이 바로 firem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읽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읽으면 시간 낭비지. 읽으면 아까운 시간이 계속 간다.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however, 그러나 such problem. 이번엔 such가 단서지. such 별표. 그런 문제. 괜찮지. 그런 문제지. 자, 왜 문제지?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를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런 문제는 일시적이다. temporarily. 여기서 우리는 왜 해야 되냐면 단락 전개 방식을 할 수 있어. 단락 전개 방식. 단락 전개 방식이 뭐였죠? 작가가 자신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드러지게 사용한 글쓰기 기법이지. 자, 지금 어떻냐? 기계를 마이너스로 볼 것인다. 첫 번째. 왜? 노동. 맞습니까? 노동을 박탈시켰으니까. 근데 이거는 작가가 보기에는 통념일 뿐이지. 통념. 작가 생각과 반대라는 거지. 자, 왜냐하면 2번 문제에서 그러나 그런 문제는 일시적이다 그랬어. 반박을 하고 있어. 반박. 반박을 할 때는 꼭 이런 게 들어가야 돼. but. 그 다음 yet. 그 다음에 however 꼭 들어가야 돼. 반박. 이런 접속사 들어가지고 접속부사.
그 다음에 작가의 뒤집는 생각이 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작가가 보기에는 봐, 이거 기계 이놈 이거 플러스다 그 말이야. 끝.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박 나왔지. 그 다음 그 뒤에 뒷받침 문장이다 이 말이야. 반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게 바로 뒷받침 문장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통념 반박 구조라고 해도 되고 또는 대조 역접 구조라고 해도 돼. 다시 글이 3등분 된다. 어떻게 3등분 된다? 통념, 반박, 뒷받침 문장. 다시 글이 몇 등분 된다? 3등분 된다. 통념, 그 다음에 반박, 뒷받침 문장. 되겠지? 또는 대조 역접 구조라고 말을 하면 돼. 그러면 이제는 어조가 플러스로 가야 돼. 이제는 기계가 가져오는 문제는 그래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는 일시적이래. 그럼 그 일시적인 그 걱정만 하면 나중에는 좋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3번은 플러스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ultimately 궁극적으로, advance in machine technology. 그런 기계 기술에 있어서의 진보는 tend to reduce cost and price. 그런 원가와 price, 그래서 원가와 가격이야. 가격과 가격이 아니고. 그런 cost, 원가나 그 다음에 가격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to hold them down, 그리고 hold down이지. 낮추는 down, 낮추는 경향이 있다. 뭐 함으로써 by enabling people to buy more goods. 사람들이 더 많은 제품을 사도록 함으로써 말이다. 그 결과 they create지. 그들은 창출해낸다. new employment opportunity. 새로운 고용의 기회를. 그래. 그러니까 왜 지금 좋다고 말하고 있다? 고용 기회,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 4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4번 Machine reduce the need. 기계라는 것은 인간 기술을 위한 필요성을 줄였다. 기계 때문에 인간 기술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 4번 문장은 기계 때문에 인간 기술은 필요 없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인간 기술을 쓸모없이 만들었다는 건 안 좋은 말이잖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볼까요? If some industry, 만일 이제 예시, 만일 일부 업체들이 더 적은 근로자들을 고용한다면 다른 업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거래. 그럼 결국 이 5번 문장은 뭐하고 똑같지? 이거하고 똑같잖아. 5번 문장은. 그래서 5번 문장 앞에 접속 부사를 넣으면 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색한 4번을 덜어내고 앞뒤를 보니까 잘 유지되고 있지. 그래서 접속 부사를 일부러 넣어보는 거. 다시 저처럼 많은 거 접속 부사를 일부러 넣어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5번 잘 썼지요, 여러분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빈칸 추론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예, 빈칸 포함한 문장부터 읽으시라. 누누이 강조하며 빈칸 포함한 문장에서 모든 단어를 번역하시고 한두 단어 빼먹는다든지 전치사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자, 빈칸 끼고 있는 문장 읽을게요. Take the case of England. 케이스, 영국의 사례를 들어보자. 되겠습니까? 케이스, 사례. 영국의 예시를 들어보겠다. Where, 영국에서는 It is mental health act that. It is 명사 that 불완전한 문장구조. 다시 It is 명사 that 불완전한 문장구조. 강조구문이야. 강조구문. 그럼 이제 that절 뒤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뭐뭐 하는 것은 바로 정신건강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뭐뭐 하는 것은 바로 정신건강법이다 이런 느낌을 해줘야 돼. 자, 그럼 that절로 갑니다. Govern the bill treatment of patient with mental disorder.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뭐뭐한 치료를 지배하는 것. 다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빈칸 뭐뭐한 치료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정신건강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고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겠는가 한번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1번을 넣으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대안이 되는 치료. 2번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 3번 좀 어려운 단어인데 부수적인 치료. 4번 점진적인 치료. 5번 예방적인 치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빈칸만 보고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정답에 대한 단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을 지배하는 두드러진 단락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 글을 갖고 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자, 그럼 16번. 나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해석을 하면서 이 문제 출제 논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갑니다.
It is a principle in many legal systems that competent adult has a right to refuse any even life-saving treatment. 문법이 좀 중요하네요. 첫 번째 줄도. It is 명사, 전치사구, that 완전한 문장입니다. 지금 구조를 보면 it is, 그 다음 principle, 명사, 그 다음 전치사구, that 완전한 문장입니다. 강조구문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강조구문은 이때 사이에 명사가 올 수는 있으나 that 뒤에 불완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6번. 자, 문법의 틀만 적어 보겠습니다. It is, 그 다음 principle, 명사지. 그 다음 전치사구 어차피 없어도 되지. 그 다음에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주어 동사 있단 말이에요. 가주어진 주 아니야. 해석 어떻게 해야 되면 여기서부터 해 그냥.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은 명사이다. 뭐뭐이다 이렇게 된다. 뭐뭐이다. 그럼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Competent adult. 아이 어느하게 발목을 잡겠구만. Competent가 사전적으로 유능한이지. 내가 보기 유능한 성인 별로야. 그에 대한 이해가 뚝 떨어져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해가 뚝 떨어져 그러니까. 유능한 성인 난 별로야. 자, 그럼 영어로 읽을게요. Competent한 성인들이 any even life-saving 생명을 지키는 그런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다시 컴피턴트한 성인들이 생명을 지키는 그런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많은 법률 체계에서 원칙이다. 일단 번역 맞게요. 그 다음 This principle apply to 이런 원칙은 apply to 적용된다. 어떤 치료에도 그런 physical illness 그런 질병의 치료에도 적용된다. It does not apply however 그러나 그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말이다. To those those는 내가 항상 강조했지. 사람들이라고 하라고.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상하면 앞에 나온 복수명사 찾으라고. Those with mental illness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영국의 예를 들어보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It is Mental Health Act that 맨 뒤로 가서 정신병이 있는 환자들의 빈칸한 치료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정신건강 법률이다 그랬어요. 이런 번역으로는 답 못 찾아요 여러분들. 이런 번역으로는 어떻게 답을 찾아. 답지 외운 놈이지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 글을 지배하는 언어 법칙을 알아야 돼. 언어 법칙. 이 글을 지배하는 글쓰기 법칙을 알아야 돼. 그죠? 자, 이 글을 지배하는 언어 법칙이 뭐냐? 어쩌면 좋지? 노골적이지 않은 대응관계. 이 글은 작가가 이제 언어 쓰는 사람들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대응관계. 아까도 대응관계 하나 보여드렸지. 아까 대응관계 노골적이었어. 아까는 뭐였냐면 기계, machine. 그 다음 그것이 엔진이었으니까 어때? 기계라는 느낌이 막 들지. 그 다음에 직원들, 근로자들, workers. 그 다음에 fireman 했으니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예, 그건 노골적인 대응관계였어. 근데 지금 좀 덜 노골적이지만 대응관계를 표시했지. 그런데 독해 고수더라면 그걸 찾아내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대응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Competent adult. 대응되는 건 잘 들어요. 대응은 비슷해서 대응되거나 반대라서 대응돼. 다시 대응된다는 것은 속성이 비슷해서 대응되거나 반대라서 대응돼. 그럼 지금은 반대라서 대응되니까 내가 벌셔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지. 이렇게 잡아내야 돼, 내처럼. 맨 끝에 보니까 patient with mental disorder. 이거 대응관계 노골적이지 않아, 이거. 잘 봐. 왜 된 거냐면 형용사 플러스 명사잖아, 이거. 이거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적었으면 이것도 똑같이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바꿔서 생각해, 그러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응되지 않게 있는 단어가 이건 대응돼. 예, 성인이지. 그럼 이거 봐. 이거 환자지. 그러면 성인 아니냐? 그러니까 성인이면 이거 뭐 아이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단어를 잘 살려야 되는 이 단어를. 유능한 성인이 별로야. 그러면 이 유능한이라는 이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이 유능한이라는 이해력을 뚝 떨어뜨리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이 단어를 무엇에 도움을 빌려서 의역을 하냐? 바로 지금 이 두 개가 대조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거지. 정신병이 있는 환자들이잖아.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이잖아. 거기에 대한 반대말로 썼잖아.
그러면 우리는 속성, 정신병이 있는 환자들이니까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없지. 약간 그러니까는 판단이 흐리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정상의 이렇게 한 게 좋다고. 그럼 이 단어의 의역은 바로 정상적인 이 말인 거예요. 정상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영어의 고득점은 이런 언어력에서 더 나와. 그러니까. 뭐 문법 실력 다 필요 없고 있지. 고득점 어휘력이라는 것은 문맥에 적합하게 단어를 발라주고 리딩 스킬에 힘을 입어서 그리고 또 비슷한 유사한 글을 많이 고민하면서 읽어서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응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냐면 빈칸 어디 뚫었냐면 지금 빈칸은 여기 빈칸 뚫었어. 지금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성인들은 이렇게 하더라. 여기가 지금 멀쩡하거든.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도 지금 대응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말해줄까? 여기는 문장으로 적었어. 여기는 문장으로 적었는데 여기는 지금 단어로 적었어. 그러니까 노골적이지 않은 대응관계. 이걸 지금 우리 학생들이 찾을 수 있어요. 고수지. 지금 여기서는 단어가 뭐냐면 멘탈 헬스 액트지. 멘탈 헬스 액트. 소문자로 적었어. 정신건강 법률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단어로 안 적었어.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줄에 권리, has a right to refuse life saving treatment지. 그냥 한글로 적을게요. 심지어 life, 생명을 보존하는, 지키는 그런 치료 있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치료를 거부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 봐. 근데 여기는 문장으로 적었잖아. 근데 여기는 문장으로 안 적고 단어로 적었지. 이런 게 덜 노골적인 대응관계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단어면 여기도 단어로 바꿔주라는 말이야. 그럼 단어 바꿔주면서 이해력을 딱 발휘해봐. 그럼 이걸부터 바꿔줘. 이거 뭐야? 쉽게 말하면 단어 하나로 줄일게. 심지어 생명을 보존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빙고. 자유지 자유. 그럼 반대잖아. 자유 반대말이 뭐야? 강제. 끝. 이렇게 언어로 푸는 거예요. 언어로.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mpulsory인 거예요. 그리고 괜히 이제 단어 탓 좀 하고 쫄아라고 3번, 4번에 어려운 단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3번, 4번에 있는 어려운 단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만 보기 중에서 1번, 2번, 5번은 기본 단어지. 이 기본 단어에서 답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번. 자변 강조입니다. 16번 질문의 특징은 뭐라고? 대응관계가 노골적이지 않다. 대응관계가 노골적이지 않다. 지금 여기 있는 단어하고 여기 있는 단어가 겉보기에는 두드러지게 반대라는 느낌을 못 받은 학생들이 많다. 그다음 여기 적은 문장하고 여기 적은 단어하고 겉보기에는 반대라는 느낌을 못 받은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제대로 독해를 하는 고수들은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관계라는 걸 알고 결국은 이게 문장인데 이건 단어니까 똑같이 이 아이도 단어로 바꿔주는 그런 언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유가 되고 이것은 강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compulsory. 자, 보기 단어 다시 한번 바르겠습니다. 보기 1번. alternative는 대체의 이런 뜻입니다. 대안의. 그 다음 2번에 compulsory는 강제적인입니다. 그 다음 4번 단어 외우세요. incremental은 점진적인, 점증의, 누진세 이런 거 들어봤지? 그래서 누진의, 점증적인 이런 뜻입니다. 5번은 예방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또 저는 잠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끼고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In short, the game people play. 자, in short, 즉 말하자면 the game people play, 사람들이 하는 그 게임은 not simply 삐리리 but also A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B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라는 것은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뭐뭐를 반영한다. 게임의 의미를 지금 빈칸 들었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사회적 빈칸을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1번도 보면 사회적 1번 유대관계예요. 유대관계, 결속력. 1번의 단어 본드는 이런 데서는 결속력, 유대관계입니다. 그 다음 2번은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3번은 트렌드지요. 4번은 뭘까요? 스탠딩, 서 있다는 게 입지입니다. 입지, 지위, 입지. 그 다음 5번 프레퍼런스는 선호란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빈칸만 보고 답이 나오진 않지요. 근데 지금 빈칸 끼고 있는 문장에 즉 말하자면 이란 인숄트가 있죠. 그러니까 앞문장이 근거란 걸 알 수 있어. 앞문장이 그러니까 동격 장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앞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앞문장에 바로 앞문장 읽어볼게요. 풋볼, 베이스볼, 바스켓볼, however.
그러나 축구나 야구나 배스킷볼, 농구는 accessible to, 발음이 accessible, 접근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to 누구에게? 모든 소득 수준의 사람들에게. 끝났네. 모든 소득 수준의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however가 있으니까 앞문장도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문장도 읽어야 되겠네. 자, 두 번째 줄 가보자. 두 번째 줄. Some sports, 테니스나 수영이나 골프나 스키는 비싸다. 그래서 참여는 대체로 limited to, 제한된다. The well-to-do, 더 플러스 형용사 뭐만 사람들. 부자들에게만 제한된다. 부자들에게만 제한된다. 그래서 끝났네. 대박 쉽다. 이런 게 바로 노골적인 대응관계지. 17번은. 17번은 지금 글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나눴잖아. 봐. 부자들. 사람 명사지. 그럼 그 뒤에 보니까 people of all income level, 이도 사람 명사지.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는 그림도 이런 거는. 지금 people도 사람이잖아. people of all income level이니까 모든 소득계층의 사람, 모든 그 다음 소득 계층, 모든 소득 수준, 계층이 아니고 수준. 모든 소득 수준의 사람들 있잖아, 내 말은. 그래. 예. 그래서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들, 야구는 모든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무슨 문제야? 이 부자들하고 그 다음 모든 소득계층의 사람들을 상위로 끌어올려라 그 말이지. 이걸 상위로 끌어올리면 이게 유대관계냐? 이게 이제 소득 수준이니까 사회적 입지란 말이 제일 상위로 끌어올린 말이지. 영어 시험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국어 시험이지. 그러니까는 이 단어 부자들, 그다음 모든 소득 계층, 소득 수준의 사람들, 이걸 상위로 끌어올리라고. 상위로. 그러니까 상위로 끌어올리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형광펜을 두 군데 칠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줄에 있는 부자들, the well-to-do. 그다음 여섯 번째 줄에 있는 people of all income level. 자, 이걸 상위로 끌어올리면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빈칸 끼고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보죠. If success rate is considered very high or very low. 만일 성공률이, 비율이죠. 만일 성공률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다고 여겨지면, 다시 만일 성공률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다고 여겨지면 motivational arousal, 동기부여하는 그 자극이에요. 자극. 동기부여하는 그 자극은 뭐뭐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쉽네. 뒤에 근거가 있네. In other words, 즉 이게 근거지. 자, 빈칸 바로 뒤에 즉이 있지. 이 뒷문장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즉, we try hardest. We try hardest. 우리는 가장 열심히 try, 시도한다. For things, 어떤 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 우리가, we consider challenging. 우리가 challenging, 도전적이라고, 도전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not nearly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열심히 한대. 자, 이거지. 우리 인간의 심리인데 이거 진짜 그죠, 공감이 좀 많이 되는 질문이지요. 자,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할 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 네. 영어 시험에서 하면 되잖아. 영어 시험에서 뭐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뭐 지텔프 이런 거 해봐. 노력 많이 할 거야. 지텔프는 누구나 좀 하면 잘 되거든. 챌린징 하지만 누구나 고득점 받을 수 있거든. 근데 공무원, 국회직 이런 건 어떤 누구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심리가 있냐면 우리는 뭐다? 도전. 이건 도전을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군. 도전해볼 가치는 있어야 돼.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아예 제로 0%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해볼 가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0%면 안 된다. 그 말은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 말을 한 건데, 그럼 지금 결국은 이건 뭐지? 같은 말을 써서 반대되게 표현한 거야. 그럼 같은 말을 써서 반대되게 표현하면 너무 빈칸 있는 문장, 성공률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무 낮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성공률이 너무 높다는 말은 도전 가치가 없잖아. 다시 성공률이 너무 높다. 잘 봐. 성공률이, 그래서 6이라 적을게. 성공률이 너무 높다. 이 말은 도전적이진 않은 거잖아. 아까 우리가 말할 때 챌린징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줄 달리기 20번 도전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줄 달리기 20번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챌린징 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는 성공률이 너무 높다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챌린징하고는 반대말이잖아. 전혀 챌린징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말했지만 성공률이 너무 낮대 이번에는. 성공률인데 유리라 적을게. 성공률이 너무 낮아. 너무 낮아 그러니까. 그럼 이 말은 실현 가능성이 0%라는 거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돼? 도전을 안 한다고 해야지. 승부욕이 약해진다 그래야지. 예. 어떨 때는 최선을 다한다 했다. 챌린징하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으면 최선을 다한다 그랬다. 그지? 해본다. 다시. 자, 우리가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고 도전해볼 만하지만 도전해볼 만하지만 챌린징 빈칸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럼 최선을 다한대. 그럼 반대로 성공률이 너무 높거나 또는 성공률이 너무 뻔하게 아예 제로다. 그럼 우리는 뭐다? 도전할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이것도 그러니까 맥락어에 다 있잖아. 맥락어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결국 같은 말이 되게 부정의 not이나 부정이나 반대 단어를 넣어서 표현하는 거지. 결국 같은 말인데. 예.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약해진다. 자, 보기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리딩 스킬 요령. 결국 같은 의미가 되도록 부정이나 반대의 단어를 넣어 표현했다. 자, 그게 바로 18번입니다. 결국 같은 의미가 되도록 부정이나 반대의 단어를 써서 표현했다. 겁니다. 한 번 더 번역해 볼까요? 빈칸 앞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빈칸 문장. If success rate, 만일 성공률이 very high, 너무 높다 이 말이야. 아까 말했지만 줄넘기 10번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 너무 높거나 아니면 very low,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면 동기부여하는 그런 자극은 빈칸이 된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가장 열심히 한다. 어떨 때? 챌린징, 도전적일 때. 그러나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 때는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은 너무 가능성이 뻔하게 높거나 낮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2번 단어는 무슨 뜻이냐? mobilize는 이용하다, 동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용하다, 동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3번의 fluctuate는 변동하다, 오르락 내리락 하답니다. 변동하다, 변동하다. 4번 stabilize는 안정화시키답니다. 안정화시키답니다. 5번의 alternate는 교대로 또는 번갈아 하다 이거예요. 다시 교대로 하다 또는 번갈아 발생하다. 교대로 하다, 번갈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8번도 거의 뭐 어때요? 17번도 그랬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읽었냐? 16번은 거의 다 읽었지. 지금 그래서 우리 분량도 한번 잘 보라고. 출제위원이 실제로 이 객관식 시험에서 한정적인 시간이 주어지는데 모든 문장을 다 열심히 읽어간 건 아니겠죠. 지금 제가 빈칸 문제 풀면서도 16번 어떻게 풀었죠? 16번은 다 읽었어. 그지? 근데 17번 어떻게 풀었죠? 빈칸 문장하고 앞문장 보고 풀었지. 18번 어떻게 풀었어요? 빈칸 문장하고 바로 뒷문장 보고 풀었잖아. 그러니까 머리 받고 모든 지문을 열심히 읽는 거는 비현실적이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19번도 역시 빈칸 추론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빈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포함한 문장. identity, 정체성이라는 것은 in other words, 즉 말하자면 그것이 multifaceted, 다면적이다.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 multifaceted, 다면적이기도 한 만큼 빈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정체성의 속성에 빈칸을 둘었어요. 정체성의 속성.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19번. 빈칸이 무엇을 묻는가? identity.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란 건 다면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한글말 알아듣자. 한 가지 정체성만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면적이면서도 동시에 빈칸하다 그랬어. 근데 이 마지막 문장에 당연히 즉 말하자면을 적었으니까 우리는 바로 앞문장을 봐야 될 것 같아. 자, 바로 앞문장 보겠습니다. 앞문장. Whichever of these label Zidane himself choose to use. 이거 문법을 모를 것 같아 우리 학생들이. Whichever 다음에 of가 왔어요. 그 다음 this level 있죠. 이런 레벨 지단 이러면 안 돼. 이런 레벨 지단은 이미 망한 거야. 그래서 지단이 스스로 사용하고자 고른 이렇게 후치수식이야. 지금 문법을 적용하면 라벨 있지. 라벨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걸 스스로 깨달아야 돼. 다시 라벨이 선행사인 거야. 선행사. 그럼 그 뒤에서 꾸며보자. 지단 himself, 지단이 본인이 사용하고자 고른 이런 라벨이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럼 이제 본인이 어떤 라벨 명칭을 골랐든지 간에 그것은 어디에 의존할 것이다? Where he is.
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에 있는가에도 의존하겠지만 그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의존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썩 와닿지는 않아. 지단 본인이 사용하고자 선택한 이런 라벨의 어떤 것이든지 whichever would depend on 의존할 것이다. where he is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당시에 생각했는지 말이다 그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체성은 다면적이면서도 빈칸하다. 사실 언어력이 좀 괜찮은 친구는 답이 나와요. 근데 그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 있어 바라는 게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앞문장을 조금 더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19번은 있잖아요. 나열의 공통점을 찾는 게 출제이 돼요. 그래서 형광펜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중간쯤에 조금 내려와 보세요. 중간쯤에 제가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 정도 찾아봐요. 10번째 줄 찾아보시면 형광펜 들어주세요. He is a Frenchman. 그는 프랑스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형광펜 합니다. 그래. 그는 프랑스인이기도 하고 그치? 그 다음 바로 아래로 내려가요. 그는 또한 노스 아프리칸이다. 흑인이기도 하다. 형광펜 노스 아프리칸. 그는 또한 뭐이기도 하다? 그래 흑인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아래 무슬림 나와요. 형광펜. 그래. 그는 무슬림이기도 하다. 그래. 그 다음에 그는 마지막 풋볼러 맞습니까? 축구 선수이기도 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 알 수 있는 사실 이거. 이게 바로 사실은 뭘 말한 거야? 다면적이다. 이렇게 하나의 명사로 바뀐 거예요. 이 명사 4개가 하나의 형용사로 바뀐 거라고. 그러면서 뒤에 이제 말을 이 말 이제 그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갖다 찾은 이유가 그럼 조금 더 빈칸 앞문장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지단이 이런 다양한 축구선수 지단 알지요? 이런 다양한 호칭들 중에서 라벨 중에서 본인을 지칭하는 본인이 뭘 골랐든지 간에 그것은 또한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의존하겠지만 그가 어떻게 그 당시에 생각했는지야. 그럼 그 당시의 생각은 고정적인 게 아니지. 그 당시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즉 말하자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잖아. 이게 변해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아니다. 다면적이라고 같은 말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면적이다고 같은 말이니까 결국 유동적이다. 5번이 제일 비슷하지. 그래서 유동적인이 답인 거지.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유사성에 주목하여 유사성, 유동적이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이 말이나 속성이 비슷하지. 예. 그래서 1번은 정반대 단어야. 그래서 보기 분석할 때 1번은 반대입니다. 1번의 유니크는 독특한이지. 답하고 정반대야. 2번은 민족적이다. 이건 통합이 안 됐지. 끌어올린 게. 그 다음 3번 정치적이다. 오히려 지역적인 느낌을 주지. 한 가지 면만 지닌 느낌을 주지. 그 다음 5번에 인디지어스 토착적이다. 이것도 한 가지 단면만 되지. 그래서 보기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지. 지금 보니까 보기에서 1, 2, 3, 4 있지. 다 똑같아 내가 보기에. 잘 들어. 1번에 독특하다는 말이나 2번에 민족적이라는 말이나 3번에 정치적이라는 말이나 4번에 토착을 고유하다는 말이나 전부 다 획일적이라는 거야. 획일적이다. 한 가지 면만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오히려 5번 플루이드는 유동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다면적이라는 말하고 제일 비슷하다는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야. 좋습니다. 19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좋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2020 경찰대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1부, 2부, 3부는 제 연구실에서 간단하게 찍었고요. 지금 그 다음에 19번까지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 저는 또 다양한 또 수업 자료를 가지고 또 유튜브로도 또 본 수업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